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피부가 어딘가 칙칙하고 눈 밑은 붓기까지 살짝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날 특별히 짜게 먹은 것도 아니고 잠도 충분히 잤는데 몸이 어딘가 무거운 느낌. 혹시 이런 날 있으셨나요? 나이가 들면 원래 이런 거지 하며 그냥 넘긴 적 솔직히 한두 번은 있으시죠? 그런데요, 이런 작고 묘한 변화들이 사실 몸속에 쌓인 산화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꾸준히 건강을 갉아먹는 그 조용한 적을 막기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식탁 위에 올려야 할 한 가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비타민 하나 챙기는 것도 버거운 요즘 생으로 구워서 볶아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눈 건강, 피부, 염증, 면역력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식재료예요. 특히 빨강, 노랑, 주황, 이 강렬한 색깔 속에는 몸속을 맑게 해주는 비밀 성분이 꽉 들어차 있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왜 매일 한 조각의 파프리카를 먹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지 않으실래요? 1. 파프리카는 어떤 식재료일까요? 파프리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추와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채소예요. 매운맛은 없고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이 특징이죠. 빨강, 노랑, 주황 등 다양한 색깔로 식탁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색깔로 먹는 건강식품이라 불립니다. 특히 열에도 강해 볶거나 구워도 영양소 손실이 적은 편이라 요리 활용도도 아주 높죠.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자연 비타민 캡슐이라 불리며 샐러드나 스튜, 오븐 요리에 자주 활용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이 생으로 혹은 볶아서 즐기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쁜 색깔 속에는 어떤 건강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2. 파프리카의 놀라운 건강 효능. 하나, 비타민C 레몬보다 많습니다. 파프리카는 생각보다 비타민C 함량이 정말 높습니다. 같은 무게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레몬보다도 2~3배 이상 많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세요? 비타민C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데 꼭 필요하죠.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 강화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중장년층에게 자주 찾아오는 잦은 감기나 잇몸 염증, 이런 문제들도 비타민C가 부족해서일 수 있어요. 피부가 칙칙해 보일 때, 피곤함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파프리카 한 개로 간편하게 비타민C를 보충해보세요. 2.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 제아잔틴의 보고. 혹시 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다가 눈이 뻑뻑하거나 흐릿했던 적 있으세요? 나이가 들수록 눈의 황반이 약해지면서 시력이 떨어지기 쉽죠. 이때 꼭 필요한 성분이 바로 루테인과 제아잔틴입니다. 이 두 가지는 눈 속의 망막과 황반을 보호해주는 천연 색소이자 항산화제인데요. 파프리카 속에는 이 성분들이 꽤 많이 들어있어 눈 건강을 지켜주는데 큰 역할을 한답니다. 특히 노란색 파프리카에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눈의 피로가 잦은 분들이나 당뇨로 인해 시력이 약해진 분들께도 아주 좋은 채소랍니다. 셋. 염증 완화와 항산화 작용. 색이 진한 식재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강하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파프리카는 빨강, 노랑, 주황 색깔별로 다양한 항산화 색소가 들어있어요. 빨간 파프리카엔 라이코펜, 주황색엔 베타카로틴, 노란색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죠. 이 성분들은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 몸속에 보이지 않는 염증을 줄여주는 천연 항염제인 셈이죠. 관절 통증이 자주 오시는 분들, 소화가 안 되고 더부룩한 날이 잦은 분들, 파프리카를 매일 드셔보세요. 몸이 조금씩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넷. 심장과 혈관 건강까지. 중장년층에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 바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죠. 파프리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비타민 B6, 마그네슘 같은 혈관 기능에 도움이 되는 미네랄도 골고루 들어있어 혈관 탄력 유지에도 좋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린다거나 혈압이 쉽게 오르내리는 분들께 파프리카는 건강한 보조제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5.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중장년층이 가장 많이 느끼는 변화 중 하나, 바로 피부 탄력의 저하입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팔자주름이 깊어진 것 같고 피부가 푸석푸석해 보인다면 몸속 비타민 A와 C가 부족한 건 아닐까요? 파프리카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피부세포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회복, 콜라겐 생성 촉진, 피부 속 산화 스트레스 완화까지. 특히 빨간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피부과 보조제 없이도 식탁 위에서 자연스럽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매일 파프리카 한 조각입니다. 6.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효과적. 나이가 들수록 체중 관리가 정말 쉽지 않죠.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느낌, 변비나 더부룩함까지 더해지면 몸이 한없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바로 식이섬유 섭취입니다. 파프리카는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식이섬유는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장내 환경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노란 파프리카는 자극 없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변비 완화에 효과적이에요. 꾸준히 먹다 보면 배가 가볍고 속이 편안해지는 걸 몸이 먼저 느끼게 될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변비로 고생 중이신 분들, 하루 한 끼에 파프리카를 꼭 넣어보세요. 3. 파프리카 섭취 시 주의사항. 파프리카는 안전한 채소이긴 하지만 몇 가지 주의점도 함께 알고 드시면 더 좋습니다. 첫째, 찬 성질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속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은 생으로 너무 많이 드시기보다는 볶거나 데쳐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둘째, 농약 잔류에 민감한 채소입니다. 껍질째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식초물에 5에서 10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지방 흡수가 있어야 영양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특히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올라간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4. 파프리카와 궁합이 좋은 음식. 건강 효과를 높이려면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와 함께 드시는 것도 중요하죠. 다음은 파프리카와 찰떡궁합인 음식들입니다. 첫 번째, 올리브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파프리카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시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높아집니다. 두 번째, 닭가슴살. 파프리카의 비타민 C는 단백질 흡수와 함께 근육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 후 식사나 다이어트 식단에 함께 활용하시면 아주 좋아요. 세 번째, 계란. 계란에 있는 콜린과 파프리카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두뇌 건강과 시력 보호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스크램블 에그나 오믈렛에 넣어보세요. 네 번째, 현미밥. 파프리카는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탄수화물은 부족한 편이라 현미밥과 함께 먹으면 영양의 균형이 아주 잘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색깔 있는 건강 채소 파프리카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파프리카 한 개에는 비타민C, 항산화 성분, 식이섬유까지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다는 사실 새롭게 느끼셨을 거예요. 매일 식탁에 파프리카 한 조각을 더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당신의 몸이 먼저 달라질 겁니다. 피부가 한층 맑아지고 눈이 덜 피곤하고 소화도 편안해질 수 있어요. 식사는 하루 3번이지만 건강은 평생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한 식재료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식탁 위에 이런 식재료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늘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